안녕하세요. 2024년 3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세타 총리는 4일부터 6일까지 멜버른에서 열리는 2024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총리는 호주 기업가들과 만나 전기차 생산과 랜드브리지 사업 투자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콕 파야타이 궁전이 3월 16일부터 오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파야타이 궁전은 약 100나이의 면적으로 라마 5세 때 시험작물 재배와 별장으로 만들어졌는데 라마 7세 통치 때에는 호텔과 라디오 방송국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태국 지식재산부는 팡아 꼬야오에서 생산되는 해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꼬야오 지방 사람들은 해삼을 익혀 먹거나 건조해서 요리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부지방의 산악지대 여러 곳에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난웡너이 지역에서는 산불을 진화하던 대원이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무부가 유제품 가격의 인상을 얼마 전 허용했습니다. 1리터들이 우유 제품이 평균 2.5밭 인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소매점에서는 종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방콕 팔람성 도로의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당국이 건설사들에게 계약대로 공사를 마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도로를 따라서 마을과 상업시설들이 많아 다른 곳보다 작업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략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전기 계량기를 디지털로 바꿔주겠다는 사기꾼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정책은 현재 없다고 설명하고 직통전화 1129번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하는 가운데 블랙핑크의 리사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까우크라이당과 품짜이타이당의 해산 요청에 대해 검토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까우크라이당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품짜이타이당에 대한 조사는 6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SNS에는 태국인 여의사를 폭행한 스위스 남성이 경찰관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폭로되었습니다. 토사경찰청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으며 곧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부리 방센해수욕장의 바닷물이 며칠째 녹색으로 변하고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당국은 플랑크톤의 과다 번식으로 인한 녹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객들에게는 물을 삼키거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2조밭의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반부패의원회가 제소한 재판에서 태국 대법원은 잉락 전 총리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체포영장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에 이어서 잉락 전 총리도 조만간 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노동법에 따라 3일 미만의 병가를 낸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는 병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푸켓에서 자신의 사유지에 침입했다면서 스위스 남성이 태국인 여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였지만 여론이 사유지 침입보다는 스위스 남성의 폭행에 맞춰져서 스위스 남성의 사업과 경찰과의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스 그랜드 푸켓 대표인 린말린 씨는 방콕 라차다의 한 호텔 앞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태국을 떠나라는 푯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PTT와 방작주유소는 5일 오전 5시부터 모든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감시질환 감염자가 전년보다 116.7% 증가한 99만 9,243명이었다고 합니다. 독감과 댕기열 환자가 증가하면서 폭증했는데 가장 감염자가 많은 질환은 독감이었습니다. 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가 전년 대비 29.87%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태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으로 지난해에만 4297명이 새로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매년 심각해지면서 이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1050만 건 보고되었는데 방콕은 폐암 발병률이 19.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립수자원국은 7일부터 13일까지의 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짜오프라야강과 맥글론강, 타친강과 방빠콩강변의 수위가 상승해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세타 총리가 태국을 항공교통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직후 2일 저녁 8시 30분 끄라비 공항 활주로 유도 등이 전기압선으로 고장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3편이 이륙할 수 없었는데 다음날 당국이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 낮 시간대의 여객기의 운항은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북부 지역은 산불을 원인으로 하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일 저녁 8시 기준 치앙라이 메사이 지역은 199, 수코타이 178, 난 178의 오염 수치를 나타냈는데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파타야 좀티엔에 위치한 애완견 동반 가는 카페 내에서는 61세 영국인 남성이 자신을 보고 짖는 개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고 합니다. 유리컵이 깨지면서 옆에 있던 태국인 여성이 부상을 입었는데 영국인은 여성에게 사과하고 18,000바트를 배상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국인 남성에게 벌금 1만 바트를 부과했는데 영국인은 치통 때문에 약을 복용한 직후였는데 당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일부터 태국과 중국의 상호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되면서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일 밤 9시 30분경 태국의 단체 여행을 온 67세 중국인 남성이 사무프라칸 방보 지역의 도로에서 픽업 트럭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일 아침 태국에 도착했으며 숙소 근처의 편의점을 다녀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사고를 낸 픽업 트럭은 그대로 도주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인 캄보디아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미 자국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합니다. 2일 오후 파타야 해변에서는 50에서 60세 정도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이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남성을 건져 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국은 치앙라이 무앙 지역의 리조트에서 6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6명은 모두 빅바이크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의 짐칸에서는 야바 189만 정이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치앙라이에서 롯부리까지 운반일을 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파툼타니 람루카 지역의 주택에서는 1층에 세워놓은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오토바이 4대와 승용차, 주택 1층이 전소되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전기 오토바이의 배터리에 1시간 동안 물을 뿌리고 나서야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스위스 남성이 태국인 여의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사건 현장인 푸켓 야무 해변에서는 500명의 태국인이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태국인들은 가해 외국인의 추방과 함께 공공토지를 침범해 건설된 계단과 시설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